법을 몰랐다고요? 법을 잘못 알고 있었다고요? 제대로 법을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 읽어드립니다. 자, 살다 보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 화가 욱욱하고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보통 어느 때 좀 화가 훅 하고 올라오세요? 저는 도로에서요. 정말 예, 운전할 때? 네, 운전할 때 어. 좀 위험하게 끼어들게 하는 분이라 아. 1km 전부터 그 차선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막 직전에 30m 앞에서 끼어들게 하고 이러면 예. 사실 화나죠. 그렇죠. 그럼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 그래도 좀 욕 좀 해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야. 소심하게 뭐야. 에이, 너무 미화했네. 너무 미안했나? 너무 미안했어요? MC님은 어떠세요? 저요? 저도 실은 잘 끼워줄 것 같은데. 끼어들면 저는 무조건 예, 비상등을 4번 켭니다. 고마워요. 4번.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뭐 화가 날 수는 있지만 네. 그 화를 또 어떻게 잘 또 푸느냐도 굉장히 우리 스스로에게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뭐 수다를 통해서 푼다든지 저는 뭐 음악을 듣는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뭐 이렇게 자신만의 방법으로 진짜 화를 풀면 좋은데 그렇죠. 네. 요즘에 이 분노 사회라고 할 정도로 이런 게 또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불거지고 있어서 더욱더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자, 오늘 법 읽어드립니다도 이 분노와 관련된 사연이라고 합니다. 소개해드리죠. 자, 다음 주까지 조별과제 내야 하니까 조장은 내가 할게. 보니까 뭐 여기서 내가 제일 나이도 많고 또 내가 제일 잘생겼네. 이번 과제는 법과 관련된 거니까 그 법대생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기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반장, 회장, 학회장, 조장 하라고 하면 장이란 장은 모두 다 섭렵했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그래도 나이 많은 형님이 하는 게 제일 좋죠. 일중 찬성. 그럼 나이가 많으니까 조장 경험도 많지. 나만 믿고 따라와. 그래요. 그러면 조별 과제를 어떻게 좀 나눌까요? 자, 법대생은 자료를 완전히 책임져주고 작곡과는 감성이 있으니까 그 감성을 PPT로 녹여내란 말이야. 깔끔하게 작성해주고. 복학생, 네. 군대에서 복창 많이 했을 거 아니야? 네네,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발표해줘. 네. 그럼 조장님은 무슨 일을 하나요? 아니, 나는 리더니까 전체적인 방향을 이렇게 쫙 내려다 보면서 A+를 받게 만들어주는 거지. 어때? 찬성이지? 저는 반대합니다. 아니 조장이 무임승차 아닌가요? 복학생, 교육 똑바로 안 시켰어? 전 찬성합니다. 정말. 난 조장이고 넌 조원이야. 조장이 하라는 대로 해. 지금이라도 조장 바꾸고 싶습니다. 뭐야, 왜 이래 너까지? 정말 니들 맘대로 해 그냥. 누가 손해보는지 한번 두고 보자고. 감히 말이야 내 의견에 반대를 해? 정말 이것들 어떡하면 좋지 이거? 내일 또 조별 모임을 한다고 했지? 그래, 어디 한번 혼 좀 나가라. 에잇, 학생회실 근처로 가지 마라. 2시에 터지도록 타이머를 맞춰놨다. 어머머머, 내일 거기서 조별 모임 있는데 어떡해? 장난 같은데. 장난 같다고? 이것들이 겁을 덜 먹었네. 공포심 좀 느끼게 해줄까? 폭탄 설치가 사실인가 봐. 어떡해. 어머머머, 진짠가 봐. 이게 무슨 일이야.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나만 망할 수 없지. 다 같이 망해보자고. 야, 연기 잘하네요. 그러니까 조장시켜주지 그랬어. 그러게. 자, 뭐 어쨌든 저희가 실제 사건을 좀 각색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그러니까 실제 재판까지 갔던 사건입니까 이게? 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약간 각색한 거고요. 작년 11월 어느 대학교에서 실제 벌어졌던 일입니다. 조별 과제 중 다른 학생의 어떤 지적에 화가 낸 나머지 조원 중에 한 명이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 커뮤니티에 단과대 건물에 폭탄을 설치했고 돈을 가져오라는 등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 글이 올라가니까 이게 반신반의하다가 누군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과 소방 공무원들이 출동을 해서 학교 건물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대피를 시켰고요. 경찰 등 약 250명이 와서 대책 마련을 하고 난리가 났던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화가 나서 장난을 올린 글인데 이제 정말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됐네요. 네.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서 올린 글이지만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네. 이런 비상 인력들이 얼마나 지금 쓸데없는 어떻게 보면 네. 그죠 수고를 네. 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일종의 공권력 낭비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결국 잡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결국 IP 추적 등을 해가지고 당사자들을 특정을 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에서 1심 판결까지는 나온 사건입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나왔고 보호관찰가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까지 나온 사건입니다. 인터넷상에 이렇게 허위 정보 사실 누구나 올릴 수 있고 무분별하게 퍼나르는 경우에 사실 피해도 상당하거든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허위의 사실이지만 어쨌든 내가 폭탄을 설치했다 이런 걸 올려서요. 공권력이 도입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그 공권력 다 우리의 세금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결국 이런 경우에 공무집행 방해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형법 제137조에 따라서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요즘 사실 이런 거짓 신고나 허위로 내가 이런 테러를 하겠다 올리는 글들이 좀 유행처럼 번지면서 공무집행 방해뿐만 아니라 이런 게시글 자체를 처벌하자는 논의도 심도 있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최근에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진 게 살인 예고글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맨날 몇 시에 내가 뭐 거길 등장해갖고 뭐 다 뭐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섬뜩한 글들을 막 올리고 네. 하니까 그때 진짜 좀 무서웠어요. 정말 그런 동네를 피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진심일 수도 있고 장난일 수도 있으니까 이게 아예 그냥 그 장소를 그냥 피하게 되고 안 가게 되고 맞아요. 이게 무슨 피해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 한동안 살인 예고글 네. 이게 어느 정도 심각했는지 조사가 좀 돼 있나요? 네, 그 신림동 흉기 난동 살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묻지마로 사람 칼로 찔러가지고 죽였던 그 사건인데요. 그 사건 이후로 8월 28일까지 집계된 것만 476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235명을 검거했고 그 중에서 좀 사안이 심각하거나 약간 정말 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29명을 구속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 사람을 위협하겠다. 내가 저기 살해를 하겠다. 뭐 이렇게 협박한 거잖아요. 그렇죠. 협박죄 같은 건 적용이 안 되나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요. 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너무 가수로 데뷔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 유재환 너 나에게 노래를 줘서 나를 유명 스타로 만들어두지 않으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네. 이렇게 한 경우라면요. 지금 상대방이 들으면은 무서울 만한 해악의 고지를 한 것에 해당이 돼서요. 협박죄로 처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피해자가 특정이 됐거든요. 작곡가 유재환 이렇게 네. 제가 부르고 나서 어떤 해악을 고지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나는 스타가 되고 싶어. 나를 가수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 세상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다중, 공중을 향해서 어떤 해악을 고지하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내가 해악을 고지한 상대방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협박죄로 다스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 불특정 다수에게 얘기를 할 경우는 그렇죠. 협박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몇 월 몇 시에 국회 방송에 우리들의 법 어머. 여기에다가 폭탄 설치하겠다. 그럼 저희 네 사람이 일단은 지목이 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지금 날짜가 특정이 됐죠. 장소도 특정됐죠. 그렇다 네. 보면 사실 피해자가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로 특정이 되게 되잖아요. 네. 이 경우에는 사실 협박죄로 처벌이 가능하고요. 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그러니까 여럿이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해악을 고지하거나 아니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를 하고 그러니까 칼 같은 거를 들고 해악을 고지 너를 해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협박죄가 적용이 되어서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누군가한테는 정말 뭐 화를 참지 못해서 그냥 저지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만큼 강력한 법 처벌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뭐 이에 대한 논의는 따로 없습니까? 요즘 주목받고 있는 형사 이제 제목 중에 하나가 살인 예비죄 이걸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혐의가 적용된 사건도 지난 8월에 벌어지긴 했습니다. 경북에 있던 어떤 30대가 인터넷 게임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창에 살인 예고글을 올리고 그 글에서 더 나아가서 뭐 흉기 이런 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이제 그 모바일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사가 시작이 됐고 이 사람을 잡아서 살인 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겼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살인 예비죄가 사실 적용이 되는 경우들이 좀 제한적으로 지금까지는 해석이 되어 왔습니다. 살인 예비죄라는 제목은요. 일단 형법 250조에 정해져 있는 그 살인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한 경우에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수랑도 다릅니다. 살인 미수는 내가 칼을 들고 누군가를 해하려 하다가 누가 말려서
그걸 나아가지 못한 경우라면 살인 미수지만 살인 예비는 그 이전의 준비 단계를 벌하기 위해서 규정된 범죄거든요. 적어도 어떤 피해자를 특정을 해두고 내가 살인의 고의를 어느 정도 품고 흉기까지 구매했다면 그때 살인 예비죄로 처벌하는 것으로 대법원에서 좀 좁게 인정을 했었는데 요즘 워낙 이런 흉흉한 글들 많이 올라오고 실제로 흉기 같은 거 들고 돌아다니시는 경우도 있고 사진 같은 거 찍어 올리면서 살인 예비죄를 대체할 만한 혹은 이 해석을 좀 달리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논의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또 다른 문제는 이런 글들이 이제 유행처럼 번지면서 이 미성년자들도 따라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왜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이후로 8월 말까지 235명이 검거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41%에 달하는 97명이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14세 미만인 이제 촉법소년도 있었고 촉법소년인 경우에는 그 만약에 범죄가 인정된다면은 뭐 법원 소년부에서 직접 송치해서 소년 보호 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함부로 테러 예고글, 살인 예고글을 올리다가는 큰 처벌 피할 수 없다는 점 교육을 통해서 이런 방송을 통해서 거듭 강조드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장난으로 올린 글이 대한민국 전체를 위험으로 또 공포로 빠뜨릴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이 사회를 위해서는 법이 나서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법 더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모쪼록 행복하고 편안한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